사실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네. 당직 인선 결과를 보고 네. 이정현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된 것으로 좀 나왔고요. 그리고 네. 탕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저게 탕평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동정민 기자가 보기엔 어땠습니까? 네, 원래 이제 이번 주 초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사무총장을 고사하면서 늦춰졌죠. 예. 오늘 당직 인선을 보면 이 김무성 대표의 많은 고심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고요. 어느 정도 730 재보선 승리로 본인 김무성 체제가 안착한 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측근들로 좀 주요 보직을 채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 동정민 기자, 지금 화면에 네. 나오는 걸 보시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탕평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친정체제 강화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사무총장에 이군현 의원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요. 이군현 의원은 본인이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수석을 함께한 측근입니다. 이번 예. 전당대회 때 가장 열심히 도왔던 의원 중에 한 명이고요. 예. 그러나 이군현 의원은 또 과거에 이재우 의원과 좀 친분이 있었던 친이계 의원 중에 한 그랬죠. 명이죠. 예. 사무총장이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자리에 이군현 의원. 예, 당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같은 PK, 부산 경남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냐고 했는데도 김무성 대표는 이제 강행을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무부총장을 맡게 된 강석호 의원 역시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예. 당에서 큰 비중 있는 역할은 그동안 해오지 않았지만 김무성 대표와는 막역한 관계. 그러다 보면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 당의 살림을 맡는 투톱 체제라고 본다면 핵심은 일단 김무성 대표가 친정 체제를 갖췄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의외로 이정현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회 자리,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가게 됐고요. 예, 잠시만요. 근데 네. 사실 이정현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 서청원 최고위원하고 최고위원하고.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을 해서 네. 김무성 대표를 상당히 공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고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것으로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랬었죠. 저도 약간 의외로 생각이 됐었어요. 그렇죠. 뭐 원래 이제 이정현 최고위원을 안 시키는 이유는 한번 해봤으니까 예. 안 해본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였지만 내심 서청원 그 최고위원과의 이제 같이 친박 체제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 아니었느냐라는 했는데 어쨌든 사무총장과 부총장을 칠정 체계로 보면서 이정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두는 이제 카드를 꺼냈고요. 그리고 이제 대변인으로서는 이제 그 박대출 의원이 친박의 이제 핵심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예. 이 사람을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박도 돕고 이진복 전략기획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와도 친하면서 박근혜 대표와도 친박 의원 그러다 보니까 좀 탕평을 맞춘 거 아니냐. 전반적으로 이제 밖에서 평가는 약간 실무형으로 예. 많이 짰다. 친박들도 핵심들이 이제 최경환, 윤상현, 뭐 홍문종 이런 의원들이 좀 빠지면서 예. 좀 이렇게 실무형으로 좀 짜여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경민 기자, 궁금한 게요. 네. 그 전에 김무성 대표가 네. 이정현 의원이 심지어 자기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가장 의심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이정현 의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물론 이제 탕평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도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한 사람을 저기 최고위원으로 네. 이렇게 저게 한 거 보면은 어떤 뜻이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이제- 청와대와의 예를 들면 네.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뜻이 숨겨져 있다고? 일단 김무성 대표 측에서의 설명은 이정현 의원이 워낙 상징성 있는 인물로서 호남에 지금 이제 재선 의원이자 이제 호남에서 이제 의원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워낙 상징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 대차기가 어려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심에서는 아까 잠깐 드린 대로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을 둘 다 본인의 측근 체제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나 친박 의원들 쪽에서는 너무 김무성 대표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정현 최고위원을 그 최고위원으로 앉히면서 원래 지명직 최고위원은 사실은 좀 힘이 없는 자리입니다. 네. 그 선출직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정현 최고위원은 좀 다르죠. 예전에도 최고위원 경험이 있는 데다가 당당하게 호남의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들어온 이정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는 고민 끝에 꺼낸 카드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잠깐만요. 예.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지금 김무성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두 사람의 사무부총장, 총장을 통해서 친정체제를 구축을 했단 말이죠. 네, 네. 사실 사무총장과 여기 청와대가 있다고 하면 청와대가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당청 관계 네. 조금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 쪽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사무총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제 선거 때입니다. 선거 때 공천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내후년 총선 때까지는 큰 선거가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사무총장과 청와대가 크게 연결할 고리가 없다. 그리고 지금 얘기할 것이 있으면 김무성 당대표와 지금 청와대와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어쨌든 지금 청와대의 관심은 입법에 가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든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법안. 그러다 보면 원내대표와의 소통이 중요하지 사무총장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를 믿고 한번 이번에는 소진대로 한번 가보겠다. 이런 게 청와대의 기류입니다. 예. 자, 지금 여권에서는 저렇게 자리를 놓고 권력 투쟁이 벌어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새누리당 선거에 승리했다고 아마 좀 자만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듭니다. 국민만 보고 정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